오늘은 물론 오늘 끝내야 되는 프린트 거기에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랑 그 다음에 예전 한 2주 전에 우리 봤던 기출 문제 중에서 몇 개 다시 뽑아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쭉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프린트 1번부터 보시면 요거 이제 기억나죠? 얼마 전에 우리 교재에서 봤던 건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닮음임을 이용해 가지고 뭐 풀어가는 문제였는데 요 문제를 풀어보고 어서오세요. 요 문제하고 비슷한 기출에 있었던 문제도 이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있는 문제를 보면 뭐 전에 한번 했던 거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요렇게 생긴 그림에서 우선 표시들을 좀 해줍시다. 여기 2번에 보면은 CD의 길이를 X로 잡으라 그랬으니까 요걸 X로 잡고 그 다음에 AB를 Y로 잡았을 때 문제에 있는 조건이 요 AC가 CD-1이다 그랬으니까 자, AC에는 CD-1이니까 X-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닮음을 활용해야 되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삼각형을 어떻게 하라 그랬었죠? 닮음을 좀 편하게 쓰려면 저 안에 있는 삼각형을 이제 바깥으로 꺼내 놓을 건데 그 전체 삼각형이랑 같은 방향으로 돌려놓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빨간 삼각형을 밖으로 꺼내서 요렇게 생각하자. 요렇게 전체 삼각형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그럼 여기는 그대로 B일 거고 이제 요 점이 여기로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BD니까 이게 8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BA, Y가 되는 거고 여기는 6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전체 삼각형과 이 꺼내놓은 삼각형을 비교해서 식을 세우자 그랬습니다. 자, 일단 1번에서 얘네 둘이 닮음임을 보이시오 그랬는데 이건 너무 당연하게 닮음이에요. 각 B는 두 삼각형의 공통으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각 BAD하고 그 다음에 각 BAD 그러니까 BCA가 똑같죠? 그렇죠? 여기 점 찍혀 있는 거 여기랑 여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같으면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죠. 그치? 이런 닮음 조건을 뭐라 그래? AA 닮음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AA 닮음. 이렇게만 말해주면 1번은 끝나는 거였고 2번은 이제 이 그림 꺼내놓은 그림을 보면서 비례식을 세운다. 자, 시원아. 이 그림에서 지금 우리가 비례식을 세운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세울 수 있는데 처음 출발을 이걸로 해볼게요. y 대 8은 이렇게 쓴다면 뭐라고 세울 수 있을까 비례식을? x-1 때 6 맞아요. 그죠? x-1 때 6 여기하고 여기가 대응변이니까 이렇게 한 세트 세우고요. 또 y 대 8은 하고 하나 더 세우자. y 대 8은 또 어디 대 어디라고 할 수 있어? 그치? 그 전체 삼각형의 밑변이 8 플러스 x니까 그 8 플러스 x가 y하고 대응하겠죠? 그래서 8 플러스 x 대 y 요렇게 두 줄의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은 얘부터 정리하면은 6y가 8x-8이고요. 얘는 정리하면은 y제곱이 64 플러스 8x 이렇게 두 개 나온다. 그럼 준아, 어떻게 연립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요거가 똑같으니까 그죠? 8a 그러니까 8x가 뭐랑 똑같아? 그쵸? 얘 남겨서 8 플러스 6y랑 똑같으니까 요 자리를 8 플러스 6y로 바꿔버리면 그건 풀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은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72 마이너스 72는 0 그럼 요거는 12하고 6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y 값은 양수는 12밖에 없겠네요. 그쵸? y를 10이라고 해서 집어넣으면은 x는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그래서 x랑 y를 이렇게 찾았으면 이제 둘레길이 나오는 거지 뭐. 그죠? 이런 방식으로 푸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하고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문제가 저번에 처음에 어서오세요 1차로 풀었던 우리 발곡곡 기출에 있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뒤쪽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그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1 이게 뭐지? 잠깐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어서 와. 자, 일단 요 그림 뭔가 비슷하죠, 그죠? 방금 전에 본 거랑 비슷한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여기 AB가 4라 그랬고 AB가 AC 플러스 4라 그랬죠? 그러면은 AC의 길이를 X로 잡는 게 좀 편하겠죠? AC의 길이 여기를 X로 잡으면 그러면 AB의 길이는 여기다가 4 더한 거니까 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러면 지금 요 그림에서 우리가 여기 CD의 길이 요거까지 구해야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Y로 잡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전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얘가 닮음이죠, 그쵸? 요 끄트머리에 있는 친구가 닮음입니다. ABD가 아니라 ACD가 닮음이에요, 그쵸? 왜냐면 여기 점하고 점 요렇게가 같고 그 다음에 이 C라는 각을 둘이 공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닮음은 삼각형 ABC와 그리고 삼각형 DAC, 그치? 요렇게 둘이 닮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끄트머리에 있는 이 조그만한 삼각형을 아까처럼 돌려서 꺼내놔 볼게요. 요렇게 전체 삼각형이랑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꺼내놓으면 자, C는 원래대로 C 자리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이 여기로 내려왔겠죠? 그럼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D가 될 테니까 자, 길이들이 어서와 여기가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를 그냥 구해버릴 수 있죠. 비례식을 세울 때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 이렇게 세워버리면 x 한 문자에 대한 그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그래서 거기서 x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4 대 4는 15 대 x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x 제곱 플러스 4x가 60이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6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6하고 10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값은 6 나오겠습니다. 6 양수니까 그치? 그러면 x가 이제 6인 거를 찾았으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y 찾으면 되겠지. 그치? 자, 생각해봐. x가 6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6이죠. 그리고 여기는 x가 6이면 여기 10 되는 거죠. 그러면 시원아, 이 전체 삼각형이랑 이 작은 삼각형은 닮은 비가 이제 몇 대 몇인 거예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야. 10하고 4가 대응해 5대 2의 닮은 비를 갖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5대 2라는 닮은 비가 이제 여기 6하고 y에도 적용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5대 2는 6대 y다 해서 5y가 12니까 y는 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y는 5분의 12.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x, y를 다 구했고요.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한 거는 삼각형 ABD의 둘레 길이니까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거든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요 변의 길이 10인 거 알고 있고 요 변의 길이 4인 거 알고 있고 요거만 이제 구하면 되겠죠. BD. 그래서 BD의 길이는 전체 길이 15에서 방금 구한 y 5분의 12를 뺀다. 그치? 여기서 이제 계산 실수 안 하고 잘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5분의 75에서 12를 빼는 거니까 5분의 63이겠죠? 5분의 63. 그리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10하고 4니까 더하면 14거든.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14 더하기 5분의 63인데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연우에 얼마일까? 그치? 133 요게 답입니다. 그죠? 5분의 133. 그래서 되게 유사한 문제인데 이제 그림을 살짝 바꿔놓으면서 이제 조금씩 세우는 방식이 달라졌죠. 그래도 어쨌든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비례식 세워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2페이지에 있는 문제, 아니 1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직선 활용해가지고 푸는 문제죠. 그래서 3개짜리 연립부등식이니까 앞에 둘, 뒤에 둘 풀어내면, 자, 요거를 앞에 둘, 뒤에 둘 풀어내면, 앞에 둘은 요렇게 풀어가지고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둘 풀어내면은 2x가 a 플러스 3보다 작으니까 x는 2분의 a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 풀었어. 이렇게 풀고 나서 이제 지호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수직선 그려야 돼, 그죠? 수직선 그려가지고 1 해놓고 썼어요. x가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2분의 a 플러스 3보다 작다죠? 그럼 이 2분의 a 플러스 3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일단? 그지? 해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 x값의 정수 x값의 합이 5가 된다 그랬으니까 해가 존재하도록 이쪽에 2분의 a 플러스 3이 이쪽에 있을 거고요. 요렇게 되는 문제다. 요렇게 되는 그 수직선이 그려져야 되죠. 그리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합이 5가 되도록 그랬는데, 승혜야, 저 그림에는 무조건 여기 누구부터 들어갈 수 있죠? 2부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하고 3 들어가면 합 5 됐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정수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바깥에 찍혀야 되는 상황이지, 그치? 자, 그래서 자, 2분의 a 플러스 3은 3이랑 4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민지야, 이 중에 등호를 붙여야 되는 쪽이 어디죠? 4죠, 그쵸? 맞아. 동그라미를 올려놔보라 그랬지? 여기에 등호가 붙어야 한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6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3 되고, 여기는 8 되는 거니까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2번 답이 되겠죠? 3번 답은 당연히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직선 문제들은 여러분 가뿐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부터 보면은 절대값 2개짜리 문제들을 좀 모아놨는데, 모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절대값 2개 들어가 있는 문제 되게 많이 풀어봤죠. 어떻게 푸는지 다 알죠. 근데 그 이렇게 절대값 2개짜리 문제 중에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딱 그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형태들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아주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팁을 오늘 알려주려고 몇 개 좀 모아놓은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절대값 2개짜리 문제는 어떤 형태냐면, 자, 요렇게 생긴 애들은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똑같이 생겼는데 부등호만 반대거나, 자,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자, 내가 지금 쓴 요 모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x의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 됩니다. 두 절대값 모두 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1이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값과 절대값 사이에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절대값 2개짜리 문제는 우리 마치 그 2차 부등식 풀 때처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사이값으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양끝값으로 풀면 되는데, 자, 뭐와 뭐의 사이값 양끝값이냐면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각각 a하고 b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끝에 c까지 해서 그러니까 3개의 상수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3개의 상수를 가지고.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사이값이잖아. 이렇게 해주시고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여서와, 자, 여기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바로 풀립니다. 밑에도 똑같아요. 밑에도
똑같은 건데 이제 양끝 값으로 부등호만 뒤집어주면 되죠. x가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또는 x가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보다 크다. 이렇게 양끝 값으로.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적용할 수 있는 애들은 요걸 가지고 빨리 풀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 3번에 1번 있죠. 3번에 1번이 바로 요 모양이잖아. 그치? 요 모양이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 그건데? 휘쌤이 알려준 건데? 그럼 숫자 3개부터 딱 쓰는 거야. 자, 첫 번째 요거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요거 0으로 만드는 x값 2,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상수 9 이렇게 3개 딱 써놓고 자 처음에는 얘네 둘이 더하고 c를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와? 이렇게 둘이 더하고 얘 빼면은 주단 얼마? 마이너스 8이지? 그거를 2로 나눈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얘네 셋을 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얼마예요? 이렇게 되지, 그치?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4하고 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부등호 방향이 더 크다 쪽이니까 양끝 값으로 푸는 거야. 그럼 답은 뭐야?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다 하면 답이다. 그치?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절대값 2개짜리 문제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단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거면 이 방법으로 풀면 우리가 시간을 꽤 아낄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번은 적용할 수 있나요? 이건 적용할 수 없죠. 그쵸? 이거는 여기 앞에 2가 붙어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치? 이거 제대로 또 안 듣고 막 가가지고 이거 막 2분의 1이랑 3이랑 2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건 적용할 수 없어요. 그죠? 얘는 적용할 수 없는 거고요. 자, 내려가 보면은 큰 4번 있죠? 큰 4번 어때요? 다이나 될까? 돼요. 그쵸? 됩니다. 숫자 3개가 뭐예요? 0, 3, 7. 그치? 0, 3, 7이지? 그러면은 0 더하기 3 빼기 7 한번 하시고 0 더하기 3 더하기 7 한번 하시고 그리고 둘 다 2로 나눈 값 이 두 개를 가지고 푸는 거고 이번엔 부등호 방향이 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 값이에요. 매우 빨리 풀리죠? 그죠? 왼쪽은 마이너스 2고 오른쪽은 5니까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써먹으라고 만나면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5번 태호야 5번 적용 가능할까? 되죠? 그쵸? 됩니다. x의 개수 1, x의 개수 1 중간에 플러스니까 적용 가능해요. 그럼 숫자 3개가 뭐야 태호야? 그랬다가 또 시험에서도 이상하게 써가지고 틀리지 말고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이라니까 1 그리고 3 그리고 얘는 그냥 하는 거고 자 봐봐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 앞에 절대값들은 0으로 만드는 거 0으로 만드는 거 오른쪽은 그냥 상수 요 3개가 주인공이라고 요 3개 가지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2개 응? 자 그러니까 다시 5번으로 내려가서 1, 3, 6 3개 가지고 하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얘 뺀 거 하나랑 3개 다 더한 거랑 해서 2로 나눠주면 요 두 값이 이제 답의 경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무슨 값이야 태호야? 사이 값이야. 그럼 이쪽 얼마니? 마이너스 1 이쪽은 5 얘네 둘의 사이 값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다. 그치? 적용할 수 있는 경우들을 잘 뽑아가지고 써먹어 주세요. 그 다음 네. 저 가져가도 되나요? 뭐요? 프린트요? 저 뒤에 있어 뒤에. 알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서 6번에 1번도 봅시다. 6번에 1번 시원아 이거는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어요. 그쵸? 얼마야 시원아? 마이너스 1 2 5 그치 이렇게 3개 써놓고 앞에 둘이 더하고 뒤에 거 뺀 거랑
그 다음에 셋이 다 더한 거. 이렇게 두 개에 또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몇 번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건 그냥 보너스로 먹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답이 이쪽이 얼마죠? 마이너스 2. 이쪽은 3인가요? 그럼 역시 사이값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 밑에 있는 2번 같은 거, 요거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 없죠, 그죠? 이건 x의 개수도 안 맞고요. 이걸 이쪽으로 넘겼을 때 중간에 또 빼기로 연결될 거 아니야? 조건에 다 맞지 않아서 얘는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구간 3개로 나눠서 푸는 거고, 그치? 혹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빨리 풀어버려라.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번으로 가서 다 우리가 그래도 수업 시간에 한 번씩은 풀어본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는 절대값 문제이긴 한데 절대값 중에서도 유나야 어떤 절대값? 절대값 문제가 두 종류가 있잖아. 일반 절대값 문제가 있고 구간 나눠서 푸는 거. 그 말고 무슨 절대값이라 했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단순 절대값. 자, 얘는 단순 절대값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보자마자 어떻게 써야 돼요? x-2가 그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되지, 그치? 그런 다음에 2를 싹 다 더해줄 거니까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리고 x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5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럼 이제 포인트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를 잘 셀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데 이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 요렇게 지금 양쪽 다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시우야 어떻게 세야 된다 그랬죠? 맞죠, 그쵸? 얘에서 얘를 빼주고 빼기 1까지 해야지 정수의 개수가 된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a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빼주고 빼기 1까지 붙인 게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니까 그게 17이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죠, 그쵸? 그러면 계산하면 당연히 이제 a 값은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둘 중에 한 개만 색칠이 되어 있다. 그러면 준하나 둘 중에 하나만 색칠이 되어 있을 때는 정수의 개수 어떻게 세? 둘 다 뻥 뚫려 있을 때 빼기 1 붙이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만 색칠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빼면 끝이야. 근데 양쪽이 다 색칠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뺄셈 해주고 플러스 1 하는 거라고. 이거는 꼭 요 단원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주 많이 마주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양 끝에 걸 포함해서 세면은 뺄셈 하고 플러스 1인 거고, 포함 안 하고 세면은 뺄셈 해주고 빼기 1인 거고, 그치? 자, 내려가겠습니다. 8번으로 가서 8번은 저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그랬죠? 그럼 요거부터 요거 규리는 어떻게 풀어? 단순? 단순. 그럼 어떻게 해?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x 마이너스 1이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각각 풉니다. 왼쪽. 아이 그렇게 풀지 마. 아니 그 2분의 아니, 가운데다가 누구만 남게 하면 끝나는 거야. 1 마이너스 1. x가 남아야 끝나는 거지.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지금 x 빼기 1이 가운데 있잖아. 그거를 x가 되게 만들면 그게 해인 거잖아, 그대로. 네. 그럼 이걸 x가 되게 만들려면 누구를 없애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없애요? 더해서 세 군데다가 똑같이 어떻게 해준다?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해준다. 그치? 그렇게 해야지 빠르지. 둘로 나눌 필요 없어, 이거는. 그럼 플러스 1 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치? 여기는 이렇게. 맞죠?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얘죠. 두 번째 있는 요 부등식인데, 요거 정예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치. 요게 0보다 작단데, 자, 이거의 해를 우리가
한 가지로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A가 큰지 4가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A와 4의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서 써야 됩니다. 첫 번째, A가 4보다 작을 때. 자, A가 4보다 작을 때는 이 부등식의 해가 뭘까? 맞죠, 그렇죠? 요게 해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A가 딱 4일 때, 요때는 해가 어떻게 될까? 맞죠? 왜 해가 없냐면 A가 만약 4라면 이 식이 x-4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아래로 볼록하고 x축에 접해있는 이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세요 했으니까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죠?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A가 4일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형건아, A가 4보다 더 클 때는 어떻게 돼, 해가? 인수분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A 값이 4보다 커. 그때는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뭘까? 네. 이게 맴매 맞아야 돼. 이거 손바닥 맞아야 돼. 대답 못하면 이거. 야, 인수분해 이렇게 됐으면 이거 사이값 아니야? 사이값인데 하나의 경계선이 A고 하나의 경계선이 4잖아. 근데 지금 조건이 뭐야? A가 4보다 크다니까? 뭐가 자꾸 해가 없어? 야, A가 만약에 7이야, 7. A가 7이야. 자, 이렇게 됐어. 우리 부등식의 해가 뭐예요? 누가? X가. 그러니까 이거의 해는 X가 4보다 크고 7보다 작다잖아. 그럼 이거의 해가 뭐냐고? 자, 잠깐만. 이 부등식의 주인공은 X죠? X가로 읽어야지, X가. 그니까 이거 A가 더 크니까 4부터 A까지가 되는 거지. 아까 이게 뒤집었을 때는 A부터 4까지였잖아. 그럼 뒤집어서 자, X가 4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세 종류의 해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아까 찾아놓은 요 놈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정수 두 개를 포함했으면 좋겠대. 그럼 이제 골라보는 거지. 요 세 가지 중에서,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얘하고 연립했을 때, 그러니까 얘하고 공통 부분을 찾았을 때 정수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으려면 셋 중에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지? 김예담 대답해 볼까요? 셋 중에 어떤 모양이어야지 얘랑 공통 부분에서 정수 두 개가 나올 수 있을까? 1번밖에 안 됩니다. 그쵸? 이거는 해가 없다니까 뭐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 공통 부분이 나올 수가 없는 위치지. 그치? 이건 3에서 끝났는데 이건 3부터 없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은 1번이어야지만 공통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수직선을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4가 이쪽에 있을 거고 A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요런 모양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가 되는 거고 요 범위 안에 정수가 두 개 들어간다. 두 개 들어가게 해라 이거죠. 그럼 예원아, 요 안에 정수가 두 개 들어간다면 누구? 잘 생각해야 돼. 요 범위 안에 정수가 두 개 들어간다면 누구와 누구? 3은요? 3과 2죠? 예, 3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두 개의 정수가 들어간다면 3과 2입니다. 1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럼 1은 이쪽에 있어야 돼. 그치? 응? 자, 그럼 요걸 보면서 예원아,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일단 쓰고 등호 어떻게 붙여야 돼? 등호. 그쵸? 얘가 1에 올라가는 건 괜찮죠? 그래서 1에만 등호가 이렇게 붙는 요게 답이 되겠지. 그치? 이번 시험 범위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 수직선 활용해서 푸는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올 건데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연습하느냐에 달려있겠죠. 넘어갑니다. 9번 문제로 갈게요. 자, 9번 문제는 오메가 문제죠.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문제 보자마자 딱 두 가지 써놔야 되겠지. 그치? 수정아 뭐하고 뭐 써놓을까? 오메가 세제곱은 1. 그렇지. 자, 요거를 딱 썼어. 그러고 나서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앞에 세 개가 요렇게가 0 된다는 거 바로 보이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 세 개도 0 되겠지. 그치? 왜냐면 그 다음 세 개가 오메가 세제곱, 4제곱, 5제곱 이거일 텐데 얘네들은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3개씩 묶어서 0 된다라는 걸 발견했어. 그럼 지난번 수업 시간에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3개씩 묶어서 0 된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다, 수종아? 그렇지. 전체가 몇 개이냐 세야 되는 거죠. 전체가 몇 개냐. 그치? 예원아 이거 전체가 몇 개예요? 그럴까봐 내가 저번에도 이게 뭐 50개 아니야 이거. 몇 개야 이거? 그래 여기 1부터 이거부터 해가지고 개수를 잘 세야 돼. 이거 3개씩 묶어서 0 된다 해놓고 나서 이거 50개라고 생각하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럼 51개구나 라고 개수를 생각하고 그러면 그 51개를 3개 묶으면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3개씩 묶었을 때 저 51개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있다고요? 몇 개가 남죠? 전체가 51개인데 3개씩 묶었어요. 그러면 남는 게 있냐 없냐라는 질문은 51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냐라는 질문이잖아. 그럼 5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예요? 얼마예요? 그치? 그러면 51개를 3개씩 묶으면 남는 항이 있나요? 없어요. 딱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뭐라 그래야 돼요, 나? 자, 우리 짐 좀 치워주시고. 일로 와. 뒤에 보내놓으니까 말이야. 대답을 영 못하는구만. 아이고. 예원아 이게 지금 이렇게 3개가 묶여서 0이잖아. 그 다음 3개도 또 묶이면 또 0이잖아. 3개씩 묶으면 계속 합이 0이 돼요. 근데 전체가 51개예요. 51개는 3개씩 묶으면 딱 맞는단 말이야. 그럼 얘까지 딱 해가지고 또 얘도 그 앞에 2개랑 합쳐져가지고 이 3개가 합이 몇이 돼?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 문제의 답이 뭐예요? 너의 그 답이 맞아? 묶어서 0이 된다고 나는 떨어진다. 응. 0 아니에요? 그치 답은 0이지. 1 했는데? 0이라 했어요? 네. 언제? 뒤에서. 그랬어? 미안해 안 들렸어. 그리고 그 앞에 앉으면 잘 들릴 거 아니야, 그렇지? 답은 0 맞죠, 0, 그렇죠? 3개씩 묶어가지고 0 되는 거기 때문에 딱 개수가 맞게 떨어진다면 0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5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100으로 바뀌었다. 자, 100으로 바뀌었다. 우리 다인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자, 만약에 이게 100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전체 개수가 몇 개가 된 거야, 그럼? 101개가 된 거죠. 그러면 10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지?
2지, 그치? 나머지가 2야. 그럼 나머지가 2일 때는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세 개씩 묶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두 개가 남는다는 얘기잖아. 응? 제곱? 아니. 세제곱? 아니. 오메가? 일단 두 개가 남잖아. 그 두 개가 누구겠어? 1 플러스 W. W가 오메가. 맞아. 그러니까 두 개가 남는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 세 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 오메가 세제곱이 이게 1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 세 개도 요 세 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두 개가 남았다면 여기서 그냥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답인 거예요. 하나가 남는다면 그치? 이렇게 해서 1이 답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나머지가 1이면은 1이 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2면은 1 더하기 오메가가 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없으면은 0이 답이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 이 숫자를 뭘로 바꾸든지 간에 우리가 답을 다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0번 문제도 역시 수직선 문제죠. 10번 문제는 누가 해볼까요? 시우가 한번 해볼까요? 위에 있는 부등식은 풀면 뭐가 돼, 시우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밑에 있는 부등식은 3x가 n-1보다 작다니까 3으로 나누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자, 그럼 요렇게 각각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뭘 그리자? 수직선을 그리자.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해가 지금 존재해야 되니까 이 3분의 n-1 요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요렇게 됐어. 자,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합이 5가 되도록. 얼마부터 들어가요, 여기? 1부터 들어가니까 마1 들어가고 0 들어가고 1 들어가고 하면 여기까지가 합이 0이죠. 그럼 그 뒤에 어디까지 들어가면 합이 5가 되겠어? 그치. 2, 3까지 들어가면 합이 5가 되는 거고 4는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3분의 n-1의 범위를 뭐라 그래야 되시오야?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등호는요? 그쵸? 얘가 4 위에 올라가는 건 괜찮지, 그치? 어차피 4는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얘가 3 위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시면 n값은 9가 요 범위에 있는 거고 1 더해주면 10부터 1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요걸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은 몇이다? 13이다.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내려가겠습니다. 11번 문제로 가서 자,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세워보는데 그 A에 대한 부등식을 두 개를 완성해가지고 풀어봅시다. 일단 식 두 개만 딱 써놔보세요. A에 대한 식 두 개. 자, 여기를 A로 잡을 거니까 여기를 A로 잡고 A에 대한 부등식 두 개 한번 써놔봐. 잘 쓰는지 한번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네, 여러분 다 식 잘 세웠고요. 뭐 A랑 B 두 개로 가도 되지만 뭐 크게 복잡한 상황 아니니까 길이가 16이면 가로 더하기 세로는 8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A로 잡고 여기를 그냥 8-A로 잡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긴 변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해줬으니까 자, 두 변의 길이의 차 그러면 긴 변에서 작은 변을 뺀 것이 2 이상이다. 이런 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넓이가 7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둘이 곱한 것이 7 이상이다. 요거 두 개죠. 그쵸? 풀어서 각각 풀어서 수직선 그려서 공통범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 나올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로 가서 12번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의미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넣습니다. 자, 이거 12번 문제에서는 이런 뜻이죠.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 사원이 N명일 때 한 명마다 요만큼씩 지원금을 줄게. 그죠? N명에 대해서 한 명당 요만큼씩 지원금을 줄게. 그러면 총 지원금이 200만 원 이상이다. N은 얼마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N이라는 값에다가 이 한 명당 받는 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규리나? 나눕니다. 아니 곱합니다. 그러니까 N명에게 각각 얼마 주는 거니까 곱해야지 전체 준 돈이 되겠죠?
이제 곱하면은 여기다 n 하나 넣어주고 n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그러면 전체 총 지원금을 말하는 거지. 얘가 얼마 이상이다? 200만 200만.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공 3개 떼주고요. 여기도 공 3개 지워주고요. 전개시켜가지고 인수분해만 해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하고 넘어오면 2000인데, 자, 곱해서 마이너스 2000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해가지고 10 돼야 되는 거니까, 승희야, 얼마랑 얼마지? 찾을 수 있다? 지금쯤은 찾아야 되는데. 맞죠. 50, 40이죠. 50, 40. 50, 40이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자, 양끝 값으로 가면은 x가 마이너스 50보다 작거나 x가 4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당연히 자연수니까요. 이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만이 x의 범위고요. n이구나, n의 범위고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답은 40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요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자, 요 문제는요, 우리 준환이가 한번 해볼까? 요런 문제는 항상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하지, 준환아? 그치. 그러니까 x에 얼마 넣으면 0 될까?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하는데, 그때 a가 사라지게 만드는 x 값을 찾으면 편하다 그랬죠? 그 값이 얼마일까, 준환아? 1입니다. 그쵸? 1로 조립제법 한번 하고 시작하는 거라 그랬어. 3차식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조립제법을 한번 해가지고 1차와 2차로 만들어 놔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x-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a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한번 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야.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갖게 하라. 그럼 어떤 상태여야 될까, 준하나? 첫 번째 케이스는 요 뒤에 있는 부분에 판별식이 0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1이랑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준환이가 말한 거는 여기에서 근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그럼 여기서 하나 해서 총 2개가 된다. 그걸 여기서 한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럼 그 경우 말고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가 없나? 내가 이거 프린트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아직도 모르는 애가 있을까? 이건 넣지 말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랬거든. 이거는 이제 다 풀지 않을까? 근데 수업을 해보면 아직도 있어. 그치? 그래서 뺄 수가 없는 거야. 준환아,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그치? 생각해봐.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죠? 꼭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 얘가? 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수도 있지. 근데 그 서로 다른 두 근 중에 하나가 얼마면? 1이면 되잖아. 여기서 나온 1이라는 근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두 개의 실근이잖아. 맞죠?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네 말대로 얘 자체가 중근을 갖는 거고, 두 번째 가능성은 앞에서 나온 근을 얘가 다시 갖는 거야. 맞죠?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요 빨간 밑줄 그은 애가 x는 1이라는 녀석을 해로 갖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1번 케이스는 판별식은 0이니까 짝수 공식으로 a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다 해서 a값 0 또는 4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아, 준하나? 넣는 거지. 그냥 1이라는 애를 요 빨간 밑줄 그은 2차 방정식 그냥 넣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걔가 1이라는 근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어가지고 1 더하기 2a 더하기 4a는 0이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a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됐죠? 그래서 a 값이 총 3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3차 방정식에서 아주 단골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막힘없이 풀어야 되겠고요. 자, 내려가서 14번으로 갈게요. 14번은 자, 14번은 자, 절대값 2개짜리 문제인데 이거 전에 수업 시간에도 좀 어려운 문제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기억해 봅시다. 일단 요 놈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구간 나눠야 되겠죠? 구간 나눠야 됩니다. 자, 예원아 어디가 경계선이지? 마이너스 1과 2를 경계선으로. 얘는 특히나 요 수직선을 꼭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하기가 편해. 자, 요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눴어.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으로 나눠서 자, 1번 구간이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인데, 자, 요때는 얘도 음이고 얘도 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 테니까 예원이가 불러볼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x 마이너스 2 하고 이쪽이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x 하고 이쪽은 a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럼 부호 바꿔주면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이 문제는 여기서 잘 넘어갈 수 있느냐에서 끝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가 해가 되는 건데,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공통 범위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잖아. 그지? 요때 시원아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죠? 자,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이거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그쵸? 이 문제에서 지금 이 최종적인 해가 마이너스 12부터 얼마까지가 나왔잖아. 그지? 근데 이 마이너스 12라는 숫자는 이 수직선 봐봐. 이 수직선 봤을 때 마이너스 12라는 숫자는 1번, 2번, 3번 구간 중에 1번 구간에 확실히 들어가는 숫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스 12부터 b까지라는 이런 최종적인 해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1번 구간에서 마이너스 12 이상이라는 요 범위가 이렇게 그려졌어야 돼요. 그래야만 최종적인 해가 이게 나올 수 있어. 2번 구간이나 3번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2부터 시작하는 이런 범위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치?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구간에서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텐데, 그럼 그 숫자가 누구야? 그게 얘인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0이어야지만 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수직선을 그려놓고 생각하라 그런 거고, 자, 그럼 이 마이너스 12가 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지호야 a 값이 나와버렸네. a가 얼마다? a가 8이다. 이게 나와야 그 다음 단계가 잘 넘어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a 값은 8이다 라고 찾으셔야 되겠고, 자, 그럼 a가 8이면은 그러면 1번 구간에서 나온 해 여기랑 요거의 공통범위가 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게 1번 구간에서 나온 해가 되겠습니다. 찾아 놓으시고 2번 구간으로 넘어가서 x가 그럼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죠. 자, 요때는 유나야 식이 어떻게 돼? 얘는 양이고 음이니까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게 A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A가 얼마라고? 8이라고. 그치? 그럼 8 넣고 풀면 되죠. 그쵸? 그러면 3x가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가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자, 유나야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는 어딜까요? 맞죠? 이거 자체가 공통 범위입니다. 그죠? 3분의 8이 2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요게 2번에서 나온 범위고 자, 3번 구간으로 넘어가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이니까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자, a 값은 8이었다. 그럼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예원아, 공통 범위 뭐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3번 구간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예원아 지금 우리가 1번, 2번, 3번에서 다 해가 나온 거잖아. 근데 이 세 범위가 서로 어때요? 이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됐지? 자, 요것이 그러면은 문제에서 처음에 말했던 요 범위인 거지. 그치? 그러면 형건아 B가 얼마구나? 4구나. B가 4구나. 그래서 A는 아까 8이라고 구했고 B는 마지막에 4라고 구했고 요게 답이 되는 거였죠. 그쵸? 처음에 12시에 영어 가지고 어떤 뭐가? 영어 아, 영어? 둘이? 비교만 아, 수진 아니고 태호만? 오케이. 갔다 오세요. 갔다가 그 저기 4층으로 오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A 값, B 값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난 문제고요. 처음에 여기서 그지? 처음에 여기서 요 A 값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1번 구간에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푸는 거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방정식, 부등식이었고요. 뒤쪽에 우리 15번하고 16번 네, 15번, 16번 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풀었는데 여러분이 거의 다 틀렸던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1, 2, 3, 4번을 풀어놓은 거고 그때 우리 책에 있었던 문제는 그냥 질문만 딱 있었던 문제고 자, 기억해봐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A와 B 또는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근데 이거 수업 시간 했을 때 대부분 답을 480이라고 써가지고 틀렸던 그 문제예요. 그죠? 자, A와 B가 이웃한다 그러면 A, B 묶어놓고 C, D, E, F 이렇게 배열하는 거니까 이거 몇 가지죠? 어떻게 풀어, 규리나? 팩토리얼 5 팩토리얼 120. 끝이에요? 이 아닙니다.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곱하기 2. 그치? A랑 B가 자리 바꾸는 거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 해가지고 240까지. 그러니까 1번 답이 240까지예요. 2번도 똑같죠.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 그랬으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자, 이제 문제는 3번 A와 B, B와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 이걸 잘 구해야 돼. A와 B, B와 C가 모두 이웃한다. 그러니까 A랑 B도 붙어있고 B랑 C도 붙어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A랑 B도 붙어있는데 B하고 C도 붙어있어야 돼. 그지? D, E, F. 자, 그러면 A와 B도 붙어있고 B와 C도 붙어있으려면은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아, 그러면 그냥 A, B, C가 이웃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 틀리다? 준하나 맞아 틀려? A와 B, B와 C가 모두 이웃한다 라는 말과 A, B, C가 이웃한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뭐가 다르죠? 따로따로가 어떤 뜻이죠?
A, B랑 B, C가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막 이렇게 막 있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B가 두 개야? 그럴 수 없잖아. 잘 생각해봐. A, B와 B, C, A와 B, B와 C가 모두 이웃한다 이 말하고 A, B, C가 이웃한다 이 말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 연우가 한번 얘기해볼까? 뭐가 다르지 연우야? ABC 이것은 막 BAC가 누구도 될 수 있어. 그치. 이 A, B도 이웃하고 B, C도 이웃한다라는 표현은 B가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C, A, B 이 순서로 써지면 준하나 이거는 A, B는 이웃하지만 B, C는 이웃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A, B, C가 이웃합니다. 그럼 그냥 얘네 셋이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합격이 된다고 밑에서는. 그지?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서로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서로 다른 거니까 혼동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경우는 A, B도 이웃하고 B, C도 이웃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B는 가운데 있어야 돼. 그지? 맞아요? 그러면 일단 세 개를 묶어서 가는데 B가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전체가 몇 개라고 봐야 돼요? 몇 개? 4개를 배열하는 거죠. 그럼 4팩토리얼이야.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셋이 이웃한다 그러면 3팩을 하잖아. 근데 지금은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3팩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자신있게 말해봐. 여기를 3팩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B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된다고?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는 A랑 C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몇 가지겠어?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게? 2가지밖에 없다고요. 그죠? B가 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 해가지고 24 곱하기 48가지가 A와 B, B와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A와 B 또는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1번에서 구한 240, 2번에서 구한 240에다가 여기 3번에서 구한 48을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예원이 기억나?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가 A와 B가 이웃하거나 또는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어. 처음 문제가. 그치? 그래서 1번에서 A, B가 이웃하는 거 구했더니 240. 2번에서 B, C가 이웃하는 거 구했더니 240. 일단 얘네 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더해야 돼요. 그러면 480이잖아. 근데 문제는 480을 그냥 이 15번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왜냐하면 여기서 구한 240과 여기서 구한 240 중에는 어떤 게 존재해? 중복이 존재해. 중복.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배열이 존재한다. 똑같은 배열을 여러 번 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복된 거를 빼주기 위해서 3번을 지금 구한 거예요. 그치? 이것도 이웃하고 이것도 이웃하는 이 48가지가 바로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확한 답은 얘네 둘을 더한 480에서 중복되어 있는 48가지를 어떻게 해라? 빼라. 그치? 여기서 48을 빼라. 이것까지 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432 이렇게 푸는 거다. 그래서 이 개념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 뭐 1부터 30까지의 숫자 중에서 5 또는 6의 배수가 몇 개냐 이런 걸 만약에 물어본다면 시원아 1부터 30까지 숫자 중에서 5 또는 6의 배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5의 배수가 몇 개야? 6개죠. 6개. 6의 배수는 몇 개야? 5개죠. 그럼 5 또는 6의 배수는 몇 개야?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더해가지고 11개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왜냐면 여기서 찾은 6개랑 여기서 찾은 5개 중에는 뭐가 존재해? 중복된 숫자가 존재해. 그 중복된 숫자가 누구겠어? 30. 그죠? 이 30이라는 숫자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중복된 거를 하나 빼줘야지 제대로 개수가 나오지 않겠니?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8가지가 중복돼서 그걸 빼줘야 답인 거죠. 그치?
이것도 10개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지. 10개요. 그래서 중복을 빼주는 거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16번 문제는 어제도 푼 건데 어제 수업 시간에 푼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서 넣어놨거든요. 우리 뒤에 기출은 시간상 다음에 풀고요. 16번까지만 해보고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바로 어제 했던 거니까 중요한 개념만 짚어보면 네 자리 정수를 만들 건데, 자, 앞에 둘 뒤에 둘 끊어가지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요런 네 자리 정수를 만들었는데 포인트는 A 빼기 B랑 C 빼기 D를 곱한 것이 0보다 작아. 자,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김예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 첫 번째 A 빼기 B가 음수이고 C 빼기 D가 뭐인 경우? 양수인 경우. 또는 두 번째 A 빼기 B가 양수이고 C 빼기 D가 뭐인 경우? 음수인 경우. 그치?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1번은 이런 거죠. A가 B보다 작고 그 다음에 C가 D보다 크다. 요걸 만족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A가 B보다 크고 그리고 C가 D보다 작다. 요걸 만족하거나. 크게 두 종류로 요걸 만족하는 게 몇 개인지 요걸 만족하는 게 몇 개인지 세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다가 요거를 세볼게요. 요 첫 번째 케이스.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그런 숫자의 배열을 우리가 찾고 싶어. 그럼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A, B 역할을 할 수 있는 숫자를 두 개 고를 거야. 그지? 일단 그 고를 때 P로 고르라 그랬나요? C로 고르라 그랬나요? C로 고르라 그랬죠? 순서는 내가 정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부등호에 의해서 순서는 결정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두 개, 뭐 예를 들면 5랑 7을 뽑았다. 그 뽑는 순간 A는 누가 돼? 5로 결정되는 거죠. 대소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순서는 내가 정할 필요가 없으니 자, 두 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몇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라 그랬죠? 그쵸. 여기서는 9개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된다 그랬어. 그치? 시우야, 왜 9개 중에 뽑는 거지? 그치. 이거는 0, 더 작은 수를 앞에 칸에 채우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내가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요렇게 두 개를 뽑는다면 A 자리에 0이 들어가게 돼요. 그쵸? 근데 다이나 맨 앞자리 0이 들어가면 그거는 네 자리 자연수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그 문제도 써있어. A는 0이면 안 된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0은 아예 뽑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9개 중에 두 개 뽑으라 그랬고, 그럼 다이나 뒤에 C랑 D 뽑는 건 어떻게 써야 돼요? 10개 중에? 우린 원래 10개의 숫자가 있었지. 근데 처음에는 0을 써서는 안 돼가지고 0을 빼놓고 9개 중에 두 개를 뽑은 거죠. 그럼 9개 중에 두 개를 뽑았으니까 두 개 썼을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C, D를 찾을 때는 다시 누굴 써도 돼? 다시 0을 써도 되는 거니까 나는 8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되는 거지. 이것도 P로 뽑아요? C로 뽑아요? C로 뽑아야 돼.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걸로 내려가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개 A와 B를 뽑을 때, 자, 대소관계가 이제 이렇게 뒤집혀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민지야, 아까는 0을 뽑으면 안 돼가지고 9개 중에 두 개 뽑았잖아. 이번엔 어때요? A, B를 뽑는 방법의 수가 몇 개 있을까? 10개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10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돼? 두 개를 뽑는 거죠. 0 뽑아도 상관없지. 그지? 이번에는 0 뽑으면 그게 누구 자리로 갈 테니까? B 자리로 갈 테니까 여기는 0이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0까지 포함해서 10개의 숫자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8개 중에 두 개 뽑는 거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렇게를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답이다. 네, 요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나눠줬던 프린트 그거 마무리하고 가시면 되고요. 4층으로 올라가서 마무리하시면